네, 실명적 안명통변. 오늘은 직업에 관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철학관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진로나 직업, 직장 이런 문제죠. 뭐 돈을 벌 수 있겠는가 그런 것도 이제 그쪽에 포함된다고 보면은 우리들의 제1 관심사가 바로 직장이나 직업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직업이라는 거는 종류가 굉장히 많죠. 우리 그 농경 시대에는 직업이 산농공상밖에 없었죠. 선비니까 뭐 벼슬하는 사람도 포함하겠죠. 선비사자죠. 그 다음에 농업하는 사람, 그 다음에 대부분이 농사꾼이고, 그 다음에 장인, 기술자는 공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장사꾼. 이렇게 요 순서로 이제 귀천을 나누기도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것이 엄청나게 세분화되어 버렸죠. 실제적으로 현대는 지금 경제 체제가 자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크게 나누면은 자본가와 노동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죠. 경제학적으로. 그러면은 자본가는 이제 현대적으로는 그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부터 이제 그냥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까지 다 이제 그쪽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작아지면은 규모가 작아지면은 노동자나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노동자는 이제 뭐 봉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조직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뭐 그 전문직 프리랜서 기술자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 중간에 이제 걸쳐 있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이런 거를 뭐 굳이 나눈다는 건 무의미한데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럼 구멍가게가 아닌 이상은 역학적으로는 어떤 구조가 사업에 맞냐 하면은 식재를 쓰는 구조죠. 식상과 재성. 우리가 흔히 뭐 식상생재, 식신생재 하면은 이제 사업가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식상이라는 것은 내 기운을 빼는 거죠. 내가 힘을 쓰는 거. 재성도 내가 컨트롤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것들은 이제 내가 몸을 써서 내가 뭔가를 그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이제 그런 사람이니까 사업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반대편에 관인이 있죠. 관사라고 인성. 이 관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나를 극하는 거니까 내가 거기에 순응하는 거죠. 내가 그 속에서 명령을 받는 거. 그러니까 조직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밖으로 나가는 애들이고 얘네 둘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내가 그걸 받든지 나를 살려주든지. 그래서 사주가 관인으로 잘 격국이 이루어지면은 뭐 벼슬을 한다 그런 말들을 하죠. 그런데 사실 이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사업을 하든지 조직 생활을 하든지 내가 소질이 있는 거하고 잘 되는 거하고는 다르죠. 내가 사업에 기질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식상이 왕성하고 또 재성을 쓰고 그런 사람은 사업적인 기질을 갖는데 문제는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 이게 관건이죠. 그 다음에 내가 관인을 써서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에서의 목표는 이제 승진을 해가지고 내가 높이 올라가는 게 목표죠. 관리자가 되고 뭐 임원이 되고 그런 게 목표인데 내가 관인으로 잘 사주가 성격되었다고 해서 누구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식재를 쓰는 사람이 조직에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조직 생활이 별로 탐탁치 않겠죠. 관인을 쓰는 사람이 사업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뭐 정관, 정제, 정인 이런 걸 쓰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괴롭겠죠. 자, 근데 돈을 벌거나 승진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성격이 된 사람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성격이라는 거는 이제 물론 운에서의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원국이 파격이 됐더라도 폐중주성이 될 수 있죠. 우리의 사주라는 거는 요것만이 성패가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성패가 나는 거죠. 요 대운에서 또는 마지막에는 세운에서 성패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승전 성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냐 파격이냐가 관건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식재를 쓰면서 운이 잘 흐르면은 내가 일에 또 만족을 하고 결과도 좋은 거고, 관인을 쓰는 사람이 사업을 해서 성격이 되면은 내가 그런 환경은 마음에 안 드는데 돈은 버는 거죠. 또 식재를 쓰는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직장에 잘못된 게 막 보이고 막 그 기분이 안 좋지만 성격이 계속되면 올라갈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맞추는 게 제일 좋겠죠. 당연히. 자,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은 사업은 직장 생활은 누구나 해도 돼요. 근데 직장 생활은 식상이 태왕한 사람은 못 해요. 식상 태왕자. 이 사람은 너무 괴로워서 못 해요. 그 다음에 관살 혼잡자도 직장 생활을 하면 고생하죠. 직장 생활이라는 건 결국 이제 윗사람 아랫사람 막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 사람은 굉장히 괴롭죠. 자기가 이리저리 치는 그런 이제 형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식상태왕자나 관살 혼잡된 사람은 사업을 하는 게 낫죠. 이 사람은 사업보다는 이제 기술로 나가야 되겠죠. 이 사람은 힘들더라도 사업으로 나가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사업을 절대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그건 재성이 병인 사람은 사업을 절대 하면 안 돼요. 특히 재생살 이런 거는 내가 사업하고 해서 돈을 벌면은 살이 살아나죠. 잘못하면 죽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사업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제극인된 사주도 사업하면 좋지 않죠, 그죠? 재성이 귀신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제다 신약이라는 사주가 있죠. 재성은 많은데 내가 신약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부잣집에 그 이제 집사가 되는 게 제일 좋다 그러잖아요. 내가 직접 사업을 하면 내가 버티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제다 신약이 아니라도 인성이나 비겁을 잘 쓰지 못하면서 신약한 사주는 사업을 하면은 안 되죠. 대개 이제 실패를 하기 쉽고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자기 수명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성이 병인 사람은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직장 생활을 하면은 안 되는 명이 있느냐? 그런 건 없어요. 다만 이제 본인이 괴롭겠죠. 식상이 태왕하면은 자꾸 직장에 나쁜 점만 보이고 내 뜯어 고치려고 그러니까 들이받고 그러면 이제 본인이 힘들겠죠. 자, 그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사업을 크게 하겠다는 건 아니죠. 어디까지나 이제 뭐 지금 나이에 이제 뭐 큰 뭐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 아니죠. 사업이라는 거는 그 오리지널 개념이 뭐냐 하면은, 경영학적으로는 내가 내 돈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죠.
은행에서 돈을 나는 한 푼도 없어요. 근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그 돈으로 회사를 차리고 공장을 짓고 기계를 사고 그다음에 직원을 고용해 가지고 공장을 돌려서 이익을 내서 그 이익 중에서 이제 내가 빌린 돈의 이자를 갚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내 수익으로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주식회사 같으면 이제 내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아서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하는 사업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닌 거니까 너무 이제 뭐 식재나 관인에 신경 쓸 필요는 없죠. 다만 이제 이런 분들이 사업을 해도 되냐고 말했을 때는 그 성패를 봐줘야 되는 거죠. 성패가 성으로 나가면은 해도 되지만 폐운이 지속되면 사업을 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그냥 우리가 월급쟁이다. 월급쟁이가 폐운에는 어때요? 그냥 자기만 힘들면 되죠. 자기가 내가 월급쟁이 직장인인데 운이 나쁘면은 뭐 좋은 직장에 못 간다든지 직장을 뭐 자주 옮긴다든지 그 직장에서 이제 월급을 많이 못 받는다든지 그런 현상이 발생하겠죠. 근데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은 망하게 되면은 아주 배가 망신하는 수도 있죠. 길바닥에 나 앉는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 다음에 주위 사람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죠. 그리고 자기가 사람을 고용했다면은 그 고용된 사람들도 또 피해를 입게 되고, 그러니까 사업은 성격이 안 되고 운이 나쁜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보통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근데 해가지고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사주는 성패가 어떤가 보고 이 사람한테 과연 이때 사업을 해도 되겠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신월의 경금이니까 동한 게 없죠. 뭐 천간으로 투간하거나 회지된 게 없으니까 이건 골록격이죠. 골록격에 동한 게 지금 정관, 칠살, 겁재 해가지고 요 관살 혼잡이 될 뻔했는데 합살 유관이 됐네요. 골록격에 합살 유관이 좋은 사주죠, 그죠? 골록격에 합살 유관된 원국이 완전히 성격된 사주죠. 다만 이제 정관의 뿌리가 조금 약한 게 흠이면 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지금 기해대운은 인성이 들어왔고 재성이 들어왔으니까 요거는 뭐 큰 문제가 없죠, 그죠? 정관이 다치지 않으면 되니까. 그런데 병원년은 어때요? 병원년은 이거 관살 혼잡이 됐죠. 여기 기껏 칠살을 합살을 해놨는데 병 칠살이 다시 들어오면 여기서는 이제 관살 혼잡운이죠. 폐운이죠. 내가 우유부단해지기 쉬운 운이죠. 27년은 또 정미년이잖아요. 요거는 중관이죠. 요 전부 폐운이죠. 요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때를 지나서 연립비견겁재 식신상관으로 하면 괜찮겠죠. 그래서 한 2년 정도 더 연구를 한 다음에 운이 좀 나아질 때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분은 어떤가요? 요분은 진중에 을계무 중에서 을이 투관했네요. 요건 월급 변격된 거죠. 월급 변격이 됐는데 지금 동해에 있는 것들이 얘네 둘은 합이 되고 정관이 비견하고 합하고 이게 동했네요. 칠살이, 그죠? 요건 칠살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월급 변격의 합관 유살이죠.
첫 번째 사주는 합살 유관이었는데 요거는 합관 유살임. 예. 월급격의 합관 유살임은 파격이에요. 정관이 남아 있어야 그 성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이 갑신대운이다. 그러면은 천간으로는 겁재가 오고 그다음에 지지로 신금이 와가지고 이렇게 회지하겠죠. 그럼 뭐가 동해요? 월지에 지장간에 계수가 동하죠. 이건 인수변격이 되는 거죠. 인수변격이 뭘 본 거예요? 동해 있는 거 칠살이죠. 인수변격의 합반유살이죠. 요거는 성격이죠. 왜냐하면 인수격은 칠살을 봐서 인수용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운이 지금 이분은 성격인 대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대운에서 이렇게 가는데 요 운은 어떠냐 하면은 정관을 치죠. 괜찮죠. 어차피 합관 유살이 된 상태에서 식상이 오면 또 정관을 치죠. 그래서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무기토가 오게 되면은 을목이 막아가지고 이 인수격을 유지시켜 주죠. 그다음에 경금이 오면은 아예 이렇게 합의돼 가지고 요거는 이제 월급 자체가 경금에 의해서 합되는 거니까 요거는 합관 유살로 보는 거죠. 그러면 요때는 이제 배운이 되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분은 그 지금 대운에 내년에 시작해도 괜찮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좀 더 길게 보면은 어때요? 요렇게 가면은 어때요? 의류, 병술, 정해 이쪽 별로 희망이 없죠. 칠살이 계속 살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가면은 또 배운이 오죠. 그러니까 이분도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한 5, 6년 정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본인이 다시 다른 걸 하든지 사업을 계속하면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사업을 해도 되느냐 할 때 한 7, 80%는 안 되는 걸 하려고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운이 받쳐주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많이들 고생을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모두 그렇진 않아요. 어떤 분들은 또 운이 계속 잘 나가가지고 사업에 성공하는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그 성패를 연구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는 게 좋아요. 내가 열심히만 하면은 될 거야. 이거는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운이 받쳐주지 않으면 사업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